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가게 예방의학 강의실 곽진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비만 치료와 삭센다 주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비만은 여러 성인병의 원인 요인으로 밝혀지면서 많은 연구의 주제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또한 비만은 질병이다 라는 개념이 생겼고요. 특히 내장지방량이 많아서 발생하는 복부 비만 같은 경우는 대사증후군, 이상지질혈증, 또 고혈압과 당뇨병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요실금이라든지 우울증까지 건강 전반에 걸쳐서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런 비만을 어떻게 치료하고 또 그 치료제로서 국내에서 특별히 각광받고 있는 삭센다 주사에 대한 관련 논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만의 정의는 체내의 지방 조직이 과다한 상태를 의미를 하는데요. 체질량 지수, 즉 BMI로 측정했을 때 25 이상이면 비만하다라고 정의합니다. 그 외에도 복부 비만을 나타내는 수치가 있는데요. 허리둘레가 남성의 경우 90cm 이상, 여성의 경우 85cm 이상일 때 복부 비만이 있다라고 국내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만의 원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에너지 소비량에 비해 영양소를 과다하게 섭취했을 때 에너지 불균형이 생기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말하자면 에너지 소비량보다 에너지 섭취량이 과다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 외에도 유전적 영향이나 환경적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저울이라고 가정했을 때 에너지 인테이크와 에너지 소비의 양측이 균형을 맞는 상태는 에너지 밸런스가 균형을 이루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만약 섭취량이 소모량보다 많다면 플러스 밸런스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런 남는 여분의 잉여의 칼로리는 지방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체내에서 축적되면서 비만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은 비만으로 인한 질병들이 되겠는데요. 비만으로 인한 질병들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아주 여러 종류의 다양한 질환들을 유발하는데 그 중에서도 관상동맥 질환의 경우는 비만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4배 이상, 뇌졸중은 6배, 고혈압은 12배, 당뇨병은 6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사망률도 비만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비만한 군이 20%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비만 치료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비만 치료의 방법을 설명하기 앞서서 일단 비만 치료의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중을 뺄 때는 현실적인 목표는 사실은 몇 킬로를 뺀다라고 이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기존의 본인의 체중에 비해서 한 5에서 10% 정도의 체중 감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체중 감량이 비만과 관련된 질환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면서 몸에 무리가 없는 그런 정도의 체중 감량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체중을 변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요법에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약물치료로 크게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 식이요법의 경우는 섭취 열량을 제한하는 겁니다. 물론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전제 조건이 중요하겠고요. 필요한 열량보다 매일 500kcal 정도 적게 섭취하는 방식이 되겠는데 일주일에 이러한 방식을 선택했을 때 약 0.5kg 정도의 체중 감량을 기대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운동요법이 될 수 있는데요. 운동요법은 체중 감량 효과의 면에서는 다른 요법에 비해서 이렇게 탁월하진 못하지만 사실 비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의 유병률을 줄인다든지 또는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추가적인 혜택 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법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체중을 뺀 이후에 체중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요요 현상을 막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매일 30분 이상의 운동을 권고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약물요법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만 치료제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비만을 완전히 치료한다라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지만 실제 이 약물 치료의 개념은 체중에 변화가 없는 대상자들한테 체중 변화를 유발하고 조절하고 관리하게 하는 그런 개념의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종류에 있어서는 지방 흡수 억제제로 제니칼이라고 하는
약물이 있겠고요. 이 약물 같은 경우에 그 음식을 통해서 섭취되는 리피드를 그 팻으로 저장되는 그 과정을 차단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느 정도 흡수를 제한해서 몸 밖으로 배출해내는 방식의 그런 비만 치료제가 되겠고, 또 많이들 쓰고 있는 게 이제 식욕 억제제인데요. 콘트라브라든지 벨빅 같은 게 있을 수 있었는데, 그 벨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심혈관계 위험을 보는 연구에서 우연하게 그 발암 가능성의 뭐 위험성이 좀 있다라고 발표가 되면서 최근에는 사용이 중단된 약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늘 논문 주제라고 볼 수 있는 삭센다 피하 주사제가 되겠는데요. GLP-1 작용제라고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는 삭센다라는 상품들이 약물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해 드릴 논문 내용은 NEJM의 2015년 7월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앞에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삭센다라는 리라글루타이드의 3.0mg 정도의 그 용량이 체중 감량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RCT를 시행한 연구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삭센다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주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약물입니다. 주로 이제 피하 지방층에 하루에 한 번 용량이 이제 0.6서부터 시작해서 1.8, 뭐 2.4, 3.0 이런 식으로 이제 증량을 하면서 식욕을 억제하는 치료제라고 볼 수 있고요. 주로 이제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맨 처음에 연구가 됐다가 그들의 체중 감량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제 정상인들, 말하자면 당뇨가 아닌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셈이죠. 그래서 그들이 체중 감량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런 연구가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56주간 시행이 됐고요. 당뇨로 진단되지 않은 비만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BMI 기준으로는 최소 30 정도 되는, 만약에 고지혈증이나 고혈압과 같은 그런 성인병이 있다면 BMI 27 이상인 경우에 대상자 3,731명을 대상으로 더블 블라인드로 시행을 했고요. 대상자를 치료군과 위약군으로 2대1로 무작위 할당을 해서 삭센다 3.0mg를 각각 치료군에게 투여했고요. 그 위약군하고 치료군 모두 다 비만 상담과 생활습관 관리를 받으면서 시행한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구의 목표는 체중의 변화를 보는 것이고요. 처음 체중에 비해서 적어도 5% 이하, 5% 이상의 체중 감소와 또 10% 이상의 체중 감소가 있었는지를 각각을 나눠서 측정을 한 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시면 연구 시작 시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5 플러스 마이너스 12세 정도였고요. 평균 체중은 106.2 플러스 마이너스 21.4, 평균 BMI는 38 플러스 마이너스 6.4로 비교적 고도 비만 이상의 대상자였고요. 여성이 78.5% 정도를 차지했고 당뇨 전 단계 대상자는 한 61.2% 정도였습니다. 56주간 그 삭센다 치료군은 위약군에 비해서 체중 감량의 효과가 마이너스 5.6 정도 차이가 나타나게 두 군에서 차이를 보여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체중이 5% 이상 감소한 경우도 치료군에서는 63.2%, 위약군의 수는 27.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요. 10% 이상 감소한 경우도 각각이 33.1%와 10.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그 삭센다에 가장 자주 보고되는 부작용은 마일드 또는 모더레이트한 정도의 오심과 설사라고 볼 수 있었고요. 심각한 경우는 치료군이 위약군보다 6.2%로 좀 높게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이 표는 그 처음 베이스라인과 연구 56주 이후 사이에 그 여러 지표들의 혈중 검사를 통한 여러 지표들의 변화를 보여주는 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체중의 변화를 보여줬는데요. 두 군, 즉 치료군과 위약군에서 각 군에서의 그 결과 체중 변화의 차이는 한 5.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줬고요. 그 외에도 5% 이상 또는 10% 이상의 체중 변화가 있는 것이 치료군에 비해서 위약군에서 월등하게 나타났습니다. 통계적으로 다 유의성이 있었고요. 그 밖에도 다른 지표라고 볼 수 있는 BMI나
복부 둘레 같은 경우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치료군에서 차이가 있었고요. 우리가 당뇨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당하혈색소라든지 공복 혈당이라든지 공복 인슐린 같은 경우도 치료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도 혈압에도 치료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좋아지는 결과를 보여줬고요. 우리가 그 고지혈증의 지표라고 볼 수 있는 토탈 콜레스테롤이나 LDL, HDL, 또 TG, 프리패티 애시드 같은 경우도 치료군에서 위약군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호전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 파란색 그 군이 치료군이 되겠고요. 회색 군이 위약군이 되겠습니다. 또 그 점선과 실선으로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이 치료가 이제 그 당뇨가 아닌 환자를 대상으로 체중 감량이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보는 것이 주된 목표였기 때문에 당뇨 전 단계 환자와 정상 혈당을 가진 군을 나눠서 점선과 실선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둘 간의 차이도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 치료군과 위약군의 차이는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A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B 그래프 같은 경우는 파란색 치료군과 회색 위약군의 경우 체중 감량이 5% 이상 또는 10% 이상, 15% 이상 이런 식으로 감량된 정도를 표현해주는 그래프라고 볼 수 있고요. 각각의 군에서 치료군이 위약군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여주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C 그래프 같은 경우는 파란색 그 치료군이 회색 위약군에 비해서 그 치료 기간 동안에 당뇨의 그 진단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를 축척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란색 치료군 같은 경우에 거의 발생률이 보여지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위약군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3.0mg의 삭센다 치료군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했을 때 체중을 감소시키고 당 대사 조절을 호전시킨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전 연구는 이렇게 해서 주사제가 시중에 이제 그 비만 치료제로 나오게 되는 어떤 발판이 되었던 연구가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매일 그 당뇨 환자가 인슐린 주사를 맞듯이 비만 환자 같은 경우 삭센다 주사를 맞는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가로 주사를 놓는 어떤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이 아무래도 좀 번거롭고 또 주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주사 바늘로 인한 피부의 발적이라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동반될 수 있어서 좀 문제가 됐는데 새로운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맞아, 이런 어떤 주사제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서 경구 치료제가 이제 개발이 된 거죠. 우리가 그 오랄 제제를 세마글루타이드라고 표현하고 2019년도 란셋을 통해서 이 연구 내용이 보고됐습니다. 그래서 경구 제제인 세마글루타이드에 비해서 우리가 피하 주사 치료제인 삭센다 지금까지 연구됐던 것, 또 위약군 이렇게 세 군을 비교를 해서 이 대상자들은 당뇨 환자를 일단 대상자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이 세 군이 어떻게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RCT를 통해서 진행이 됐고 임상 연구로는 삼상 연구라고 볼 수 있는 연구 발표였습니다. 자, 연구의 배경과 방법을 보시면 연구 배경 같은 경우 GLP-1 리셉터 어거니스트 지금까지 이제 삭센다로 알려져 있던 주사제 치료제 이런 계열의 약물이 제2형 당뇨 치료라든지 또는 당하혈색소 체중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무척 효과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런 그 치료제는 피하 제제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사 제제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럴 제제라고 볼 수 있는 세마글루타이드의 이런 당뇨 치료 효과라든지 또는 그들의 어떤 그 피하 주사제 삭센다와의 비교를 통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연구 방법은 RCT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상 연구라고 표현을 했고요. 12개국 100개 센터를 통해서 2형 당뇨 환자를 모집을 했고 이들의 그 당하혈색소가 한 7에서 9.5 정도 되는 비교적 당 조절이 좀 안 되는 대상자 또 당뇨 치료 약에 있어서는 메트포민 위에 다른 당뇨약을 복용하지 않는 대상자군에
그 포함을 시켰고요. 이들을 그 무작위 할당을 해서 2대 2대 1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2 같은 경우는 이제 오럴 제제, 2는 주사 제제, 1은 위약군 이런 식으로 나눴다고 볼 수 있겠고요. 기간적으로는 52주간 시행을 했고 각각의 용량은 다음과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들을 추적 관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목표는 1차적으로는 당화혈색소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랄 제제가 주사제에 비해서 당뇨 환자들한테 얼마나 치료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보았고요. 2차 목표는 그 베이스라인에서 26주까지 그 각 군의 체중의 변화를 측정을 했고 또 약물의 안전성도 평가하는 연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토탈 한 711명의 대상자가 선별이 돼서 각각 군을 무작위 할당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중에 여성은 한 48%, 평균 연령은 한 56세 정도 됐고요. 그들 군이 각각이 한 97%, 96%, 94% 정도의 연구 완수율을 보여준 비교적 완성도가 높은 그런 연구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시면 당화혈색소 같은 경우에는 그 각 군에서 오랄 제제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 정도, 1.2% 정도, 또 주사제는 마이너스 1.1% 정도, 또 위약군에서는 마이너스 0.2% 정도로 감소 효과가 나타났고요. 이 경우 오랄 제제의 경우 당화혈색소 측면에 있어서는 그 주사제에 비해서 비열등하게 나왔고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갖고 나타났고 위약군 같은 경우에는 우월한 거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럴 제자 같은 경우는 체중 감량 측면에 있어서는 우월한 그 주사제에 비해서 또는 위약군에 비해서 우월한 결과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부작용은 위약군에 비해서 오랄 제자와 또는 주사 제제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랄 세마글루타이드 같은 경우는 당화혈색소 감소에 있어서는 주사제보다 비열등했고 위약군에 비해서 우월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26주간의 체중 감량에 있어서는 그 주사제와 위약군에 비해서 더 우월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안전성과 내성에 있어서는 오랄 제제나 주사 제제나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랄 제제인 세마글루타이드는 그 사용에 있어서 당뇨 치료 측면에 있어서는 GLP-1 리셉터 어거니스트 치료가 보다 더 먼저 시행될 수 있고 또 보다 더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재밌게 들으셨나요? 싹센다의 어떤 국내 선풍적인 인기는 어떻게 보면 주사제를 유난히 선호하는 국내 고위의 특성을 잘 반영했던 현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임상에서 실제 보면 이러한 주사를 직접 놓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주사 바늘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치료 기간 중에 조기에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목표로 했던 체중 감량의 결과를 보지 못하는 아쉬운 사례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치료 유지하는 측면에서 경구치료제의 등장이 무엇보다도 반가운 어떤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 오럴 제자가 시판이 되지 않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곧 시장에 출시될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아무튼 모든 그 건강 습관의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적정 체중의 유지에 약물 치료도 물론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에 우선해서 식이요법이라든지 운동요법에 항상 관심을 갖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